반갑습니다. 10월 23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지지선을 확보하고 마감을 시켰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수급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개선된 모습이고요.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수세를 줄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순매수 전환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흐름들을 유지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기금도 오늘 순매수 전환이 돼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긍정적인 수급 동향 이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지지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보이게 되면서 조금은 불안한 형태의 모습을 보였죠. 자, 지금 수급의 전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의 전환과 함께 전체적인 어떤 주도주의 바뀜, 손바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이제 그동안 계속 올라갔었던 종목들의 유지가 됐었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는 변동성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종목별 변동성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는 아직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시장 상황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일단 보게 되면요. 아래쪽 지지선, 자, 2360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355포인트가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라인대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5일선, 61선, 21선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61선과 21선의 대립코스 나와 있지만,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정배열 전환은 금방 나올 걸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수, 연기금들의 순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 동향을 계속 체크할 때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들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한다는 쪽으로 베팅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가 상승에 대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 있었던 종목들 쪽에서는 떨어지는 형태 이따가 좀 보시겠습니다만 매도에 대한 관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조심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출발하거나 아래쪽에서부터 움직이는 지지선이 확보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또는 연기금 이런 쪽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인 매수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형태인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개인들 매수가 그동안 많이 몰렸었고요. 또 많이 오른 종목이 코스닥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의 어떤 하락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또 시총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역시 부담감을 좀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전히 이제 코스닥 시장 쪽 개별 종목들 쪽에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모습이죠.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378억 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지 간에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관점들이 일단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제 미국의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텐데 어느 정도 협상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일단은 부양책은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협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게는 더없이 좋은 호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말장 동안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들 또 이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수급동에 보시면은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풀이가 된다라면 이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힘을 좀 실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들도 나쁘지 않았고요. 연기금 순매수 들어와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모습이라서 이런 내용들은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 움직임들이 조금 달랐어요. 연기금이 아침부터 계속 팔았죠. 대신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되고, 사실 코스피보다 더 많이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 좀 했습니다만은, 이 연기금 쪽, 특히 이제 투신권 매도가 조금 심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투신권 매도도 일단 개인들 매도로 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손바뀜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의 어떤 전환,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투신권의 매도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투신권 매수가 들어왔지만 코스닥 쪽에서 투신권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내용이겠죠. 코스닥 약세 흐름을 이끌어낸 모양새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은 코스닥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시장의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드려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수급 주체들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도 달라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들 샀는지 한번 알아보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에 집중이 됐네요. 포스코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 포스코는 일단 가격대만 좀 나오면 매수해도 괜찮은 주식인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 쉽게 주지 않죠. 잘 가는 주식일수록 가격대 쉽게 주지 않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신한지주, 금융주 쪽에서 움직임도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이하게 레버리지 쪽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가져가는 부분이겠고요. 현대차도 기술적 반등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16만 7천원, 17만원대 근접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평선이라든지 전체적인 추세의 동향이 완벽하게 하향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유지가 된다라면 또 괜찮은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83,000원 구간에서 계속 지지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고요. 85,000원을 다시 넘어서게 된다면 추세의 상승세가 다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하지만 뭐 매도에 대한 물량 규모가 크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 역할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주가 하락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에서 손절 매도를 쳤다라면 약간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KB금융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마찬가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지지선 이탈하면서 이제 추세의 이탈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되겠고요. LG화학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지만 아마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현재 매도세가 조금 크게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기관이 좀 매도를 좀 하는 바람에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됐겠지만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뭐 부정적이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 선호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외국인들 종목들 볼게요. LG화학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역시 매수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매도가 좀 있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개인들 매수가 좀 들어간 모습인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순 매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고요.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외국인 쪽에서도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수 쪽에서도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과 개인들의 싸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개인들은 역시 매도를 했을 테고요.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카카오 쪽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형태의 모습 나타났습니다. NC소프트도 아마 오늘 안 좋은 모습이 외국인 때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개인들 쪽 보면은요, 하이닉스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상위권에 하이닉스가 없네요. 삼성전자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쪽이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기관 쪽 매수가 들어온 이 부분들 23,800주네요. 100, 1000만, 10만, 28만 주죠? 28만 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 있네요. 개인들 매도가 좀 있었다. 그죠?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그 물량이 부족한 부분들 본다라면 28만 주였고 여기는 30만 주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아마 매수가 있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물량이 워낙 적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그죠? 순매수 쪽 저 아래쪽에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 개인들은 매도, 약간의 이제
그 손절매도 형태의 모습일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뭐 이런 부분이라면 뭐 이제 바뀌고 들어가는 형태에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좋은 소식 때문에 매수했는데 이쯤에서 손절 매도 치고 있다. 약간은 좀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개인들은 좀 금방 팔아버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순매수하고 있는데 별로 좋지 않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개인들 순매수 다 들어오고 있는데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호하는 업종군들, 종목군들 쪽에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격이 많이 벌어진, 즉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계속 연결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위쪽 라인대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또는 매도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변동성이 뭐 상승한다거나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된 시점에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일단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니까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된 것 같아요. 뭐 야무지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가 잘 된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의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다독거려서 꾸준하게 데리고 가시는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점에서 저점 받고 올라가는 형태 나타나면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이런 쪽으로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아직은 아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기는 하되 분할적인 접근으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주도 편안하게 쉬시면서 힐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더 좋은 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장 기다리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